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에는 이런 다육이 키우면 어떨까요?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오늘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핑클 루비라는 친구입니다. 이 핑클 루비 같은 경우는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이 참 아름다운 품종이고요.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런 군생을 구입하기가 참 고가해서 부담이 됐는데 요즘은 한 2만원에서 15,000원에서 2만원 선이면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는 핑크 루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농원에서 구입한 얼굴이고요. 가격은 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분갈이를 하고 일주일째 물을 주지 않은 상태고요. 지금 보니까 이 잎 끝부분과 이 안쪽에 보면 주름이 져가고 있죠. 이 물이 부족한 이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일주일이 지나서 물은 얼마 정도 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 양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만 주시고 그 2, 3일 지나서 물에 반응을 하는지 꼭 살피시고요. 물을 주고 나서 이 생장점 안쪽에 이 수분이 생장점 안쪽에 물이 있다 그러면 꼭 물을 털어 주셔야지만 이 생장점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핑클 루비 같은 경우는 무름병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 1, 2년 정도 키우면 그런 무름병도 잘 넘기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. 이 잎이 매끌매끌합니다.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이 물을 많이 담고 있을 때 잘못 건드리면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만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분갈이 할 때도 잎이 너무 단단할 때는 힘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잎이 자주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. 화상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강한 그런 햇살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 반음지 정도에서 키운다 그러면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고요. 단 이 잎이 작아지면서 짱짱하게 키우려면 햇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. 한 4-5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여름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보다는 반음지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봄 성장할 때는 2주마다 물을 주면 문제없이 무름병 없이 잘 키울 수 있고요. 이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마시고요. 잎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 거린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는 수시로 이 안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이 깍지벌레가 생기면 깍지약을 쳐주는데 3일 간격으로 총 3번 쳐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뽑아서 씻는 게 더 확실하게 깍지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씻어서 새로 심어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품종은 백로라는 품종이고요. 은백설과 약간 얼굴은 다르지만 잎에 이 백분이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 비슷한 그런 품종입니다. 이 줄기가 좀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좀 힘든 그런 단점은 있지만,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뽀얀 백분이 아주 화려한 다육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줄기가 약간 가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는 줄기가 휘어질 경우는 이렇게 돌을 받쳐 가지고 심어줘도 좋고요. 워낙 이 줄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과하게 주는 경우 줄기가 너무 위로 올라오는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고, 그 웃자람이 줄기가 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을 아끼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이 너무 강한 햇살에서 키우면 이 줄기가 고사가 되는 경우, 더위에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백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-4시간, 차강은 백설이 이런 흰색 백분이 쌓여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차광막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3월 한 달만큼은 차광막을 해줘서 햇살 적응 훈련을 어느 정도 마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잎꽂이가 잘 되는, 그리고 이 자구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려서 키우기가 아주 적당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물을 주는 시기는 언제 알 수 있냐면, 이렇게 만졌을 때 힘이 있는지 없는지
이 느낌으로 물을 주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고요. 가격이 워낙 착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 그렇게 부담 없이 구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, 워낙 성장이 잘 됩니다. 잘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집에서도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깍지벌레나 아니면 곰팡이병 같은 경우도 잘 오지 않습니다. 이 백분다육이들이 원래 곰팡이병이 잘 오는데, 이 백로 같은 경우는 그런 성질이 좀 덜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다육이는 비안트입니다. 이 비안트는 제가 매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품종인데요, 그 라우린제나 멀로와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, 모양도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손톱을 잘 보시면 잎끝이 검붉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 검붉은색이 참 멋스러운, 꼭 자라고사의 피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의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자구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, 키울수록 잎이 작아지고 짧아지면서 꼭 라우린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, 그 손톱 부분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. 그리고 색감이 이 비안트가 더 진하게 단풍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비안트 같은 경우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무던하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, 이 가끔은 물음병이 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음병이 올 때는 물을 주면 얘들이 이 끝부분이 힘이 없습니다. 잎이 힘이 없으면서 잎이 검게 변하면서 떨어지는데, 그때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. 이 비안트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보통 한 10,000원 정도 내면 이런 군생, 이렇게 다져진 군생보다는 이 농장에서 나온 그런 비안트 군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굳히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. 햇살을 워낙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만 잘 견딘다 그러면 1년 내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 3월 시작됐는데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물을 딱 2번 줬는데, 물의 양도 아까 처음에 보여주었던 핑클루비 정도의 양으로 2번 정도 주었고요. 오늘 물을 줬습니다. 오늘 물을 주었는데, 이 생장점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고여 있죠. 이런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꼭 정말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햇살이 계속해서 이 물방울이 그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생장점이 닫혀버리면 결국은 이 줄기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럴 경우 대부분 줄기에 문제가 생겨서 다육이가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 깍지벌레보다도 이 물방울 제거해 주는 게 더 다육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비안트 같은 경우는 줄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가 아닙니다. 이 땅에 붙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, 화분은 너무 높은 화분보다는 입구가 좀 넓은 화분에 심어줬을 때 더 예쁜 얼굴을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종종 깍지벌레가 오기 때문에 물을 줄 때 꼭 깍지 그 흔적이 있는지, 잎 끝부분이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하얀색 이 거미줄처럼 하얀색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는 손깍지벌레의 흔적입니다. 그럴 때는 꼭 이 잎 사이사이를 확인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 다육이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. 이 원종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참 예쁜 품종인데, 요즘은 이런 약간은 투박한 그런 느낌의 다육이보다는 잎이 얇고 화려한 다육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두껍고 좀 좀 강한 느낌의 그런 다육이를 좋아하는데요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. 보통 잎이 좀 얇고 이 프릴 종류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우기가 참 힘든데, 이렇게 잎이 두꺼운 그런 다육이들, 콜로라타 계열의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키워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를 오랫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감상하면서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종 콜로라타나 아니면 이런 야생 콜로라타, 아니면 이 원종 콜로라타 모양이 이런 또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키워도 후회가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야생 콜로라타와는 약간 좀 다르죠. 모양이 다른데 아마
이 여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를 구입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다육이 두 가지를 구입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감상해도 좋고요. 이런 원종 콜로라타가 어떻게 변하냐면, 지금 작은 데서 예쁜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품 화분에 심어진 원종 콜로라타의 모습입니다. 얼굴이 완전 다르죠. 잎이 짧고 아주 강하게 이 진한 붉은빛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, 이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.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하게 물을 줄 경우 물음병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다육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꼭 잎을 만져서 잎이 좀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물을 줘서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